5.18 사실 왜곡법은 통과를 시키고요. 같은 패턴인 천안함 폭침 사실 왜곡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법 김여정의 지시대로 통과시키고 공수처법은 2번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이게 대한민국 국회인가? 아니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그리고 이게 자유 대한민국인가? 라고 말하는 준표 형님,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오늘 그 공수처법 통과가 잘 된 것이다. 34%. 잘못된 것이다. 57%. 거의 2배 가까이 잘못됐다고 그 국민 여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보세요. 2배 이상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집권당 정부는 이걸 그냥 밀어붙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죠. 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밤에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가지고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밀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곧장 다음 상정 법안인 김여정 하명법,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죠. 그런데 첫 주자가 누구냐?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연단에 딱 오르기 전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법이어서 10시간은 지적해야 할 것 같다고까지 얘기하고서 연단에 올라가죠. 쩌렁쩌렁한 그런 큰 목소리로 속사포처럼 빠른 속도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태 의원의 강의는 정말 들으면서 기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조소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해요. 태영호 의원의 그 필리버스터를 보고 먹고 사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허점투성이 법안을 날치기 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기립투표라는 걸 한다. 본회의장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투표율은 거의 100%다. 공산주의도 100% 나오면 그것을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분들은 100%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론의 이견을 보이는 사람에겐 무자비하게 인신 공격을 쏟아 붙이고 숙청이나 다름없는 제명 조치를 취해지기 때문이다. 완전히 공산주의다.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이 울고 갈 풍경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10시간 2분의 명강의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왔죠. 지난주 법사위에서 기립투표로 공수처법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될 때 통일 외교위, 외교통일위, 가끔 더듬습니다. 예. 여기 소속인 태영호 의원도 법사위 회의장을 찾았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독재가 싫어서 북한을 탈출했다. 그리고 진짜 독재를 목격하고 왔습니다. 법사회의장에 나오면서 나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룡 여당의 착태에 태영호 의원은 누구보다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조수진 의원. 북한이 그 선전하는 정치 체제도 완전히 민주주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행태가 북한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송영길 의원, 난 이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핵을 5,000개가 넘게 갖고 있고 또 만들고 있는데 북한 보고 핵 포기하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제 이 정권 집권당이 완전히 김정은 이중대가 되려고 한 용트림을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서 북에 뿌렸다.
지금 송영길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라. 북한이 장사 정포를 쏘지 않겠는가? 우리한테? 이 정도면은 당연히 쏜다. 그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 송영길. 여러분, 이런 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그리고 이 분이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송영길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어제, 아니 오늘이죠,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 오늘 그러면서 그 대북 전단 금지법,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두 번째 주자로 나서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그런데요, 이 송영길은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빠지는 오류는 북한의 악마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들이. 이렇게 말하는 송영길. 그리고 북한을 그렇게 비이상적인 나라라고 비판해 놓고 장사정포 쏘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지금 이 사람 말하는 거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북한에서 넘어온 분인가? 그리고 보수 진영을 그렇게 팔아. 보수 진영의 대북 전단 살포 주장이 평소 북한에 대한 태도와 너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또 송영길은 4시간에 걸쳐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대북 전단 금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아주 설파하고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이분이 저 북한 외교부 장관을 맡았나? 거기다가 또 송영길은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니고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를 하고 있다. 오해와 실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총 안 쏜다. 이런 거잖아요. 무섭죠. 그리고 1912년인가요? 그때 사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말을 해요. 하여튼 아주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럼 갈림길에 항상 서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유, 김정은이 근들이 만든다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 말 자체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탈북자의 객기. 이게 뭐냐, 이게. 한 탈북자의 객기? 이러면서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말도 해요. 여기서 한 탈북자의 객기는 박상, 누구죠? 이번에 풍선 해가지고 그거 재판받고 하는 박상학? 네, 박상학을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하기 전에 그 대북 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태영호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대한민국 법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다. 저 태영호 의원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송영길이가. 그리고 외교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북한의 외교관을 하신 것이라며 비판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송영길 의원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 뒤에 이제 송영길이가 연단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또 지서됩니다. 태영호한테. 그리고 또 태 의원이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하여 남북 관계를 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처벌법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말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한 것을 송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국민의 생명, 신체에 의해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 요건을 둬서 발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 두 분이 태용 의원이 연단에서 가지고 얘기한 것을 송영길이가 계속 그냥 잡고 긋기 시작합니다. 어쨌든요, 단순한 전단 살포로 인해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 올라와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국민들을 안 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만 그냥 계속 내뱉는 그런 송영길 의원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말실수 많이 하잖아요. 중간중간 어디 가서 인터뷰할 때도 턱턱 던지는 말이 다 실수예요. 그리고 송영길은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통령이 한 말을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얘기는 의미가 없다. 참 묘한 발언을 해요. 이분이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한 게 의미가 없다. 그걸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바꾸자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해버려요. 송영길이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난 6월에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여권 의원 174명과 함께 송영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게 뭐냐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달라요. 이런 사람 정책은 사실상 정말 갖다 버려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게 팩트예요. 송영길이가 한 얘기 중에 북한 핵에 관해서 자기들은 여기서 자기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을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가지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미국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송영길. 이게 정상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그 혈맹 국가인 미국한테 아니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미국 애들 지들은 5,000개씩 만들고 또 계속 개발하고 해마다 만들면서 왜 김정인 위원장님께서 만드는 그거를 가지지 말라고 강요하는 게 그게 말이 막걸리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송영길. 사람 잡아요. 그리고 이것을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송영길이는 조 바이든 당선자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요. 네가 들어오면 이거 협정 다시 해야 돼.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다. 우리가 그냥 미국하고 붙자는 거 아니야 지금. 북한 편 들어가지고. 간단하네. 이런 참 몰상식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리고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딱. 그게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 양수국가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송영길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시키지도 않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고, 같은 위치에서 같이 찾을 건 찾고 싸울 건 싸우고 이러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북한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 언론에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송영길. 축하면 보수 자다가도 보수 찾아라. 아니, 이렇게 외통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이거요, 말이 안 돼. 이런 말을 어떻게 입에서 나와? 외교 통일부 위원장이 이런 걸 누가 줬어? 국회의장이? 지금 야당에서는 이 말 나온으로 지금 엄청 비난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아마 막 쏟아질 겁니다. 보나마나.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중앙일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외통위원장이 아닌 북한의 통일선전부장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누가? 송영길이가. 대한민국 외교를 도와주기는커녕 망치는 행위다, 이거는. 그리고 586 운두권 생각이 여전히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송영길이가.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소리를 알면 참 우습기만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송영길의 말을 듣고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이 공산주의자냐?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 입장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도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그런 꼴이고, 국익을 위해서 또한 국민을 위해서 이게 그 자리에 송영길이가 있는 게 맞는지 더불어민주당 정부 다시 한번 되돌아 짚어봐라. 이거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의힘 김혜령 의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무서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난 도저히 송영길 지금뿐이 아니에요. 뭐 중간 가끔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정말 참 헛소리다. 그리고 너무 심하다. 대한민국 국민 80%가 김정은이를 싫어한다고 봐요. 나머지 뭐 친여나 집권당 아주 그 골수들은 올수올수 하겠지만, 그런데 이 분이 약간 북한 성향이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송영길 의원 얘기는 여기서 접고요. 그 신성식 징계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신성식이가. 그런데 이 사람이 KBS 한동훈 사건, 그게 이제 KBS에서 내보낸 다음에 국민 여러분 오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보한 사람이 신성식이라고 오늘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몰랐죠. 얘기를 안 하니까. KBS에서도 그냥 미상 이름을 밝힐 수 없다 이랬는데, 오늘 밝혀진 게 신성식 징계위원회 위원. 야, 이분이 어떻게 징계위원을 할 수가 있나?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 7월 달에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 미수 공범 혐의에 대해서 오보를 낸 KBS 기자와 제보자인 성명 불상의 검사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검사장이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성식이가 KBS에 그런 허위 제보를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KBS는 턱 받아가지고 그것을 방송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오부입니다 사과했죠. 오부는 오부 찍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식은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원의 징계의원으로 지명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논의와 의견에 참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추미애는 이것을 밀어붙인 거예요. 아주 못된 아주머니가. 그리고 특히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건데,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면서까지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검찰 수사 피의자가 누구냐? 신성식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징계의원으로 지명을 한 것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신성식이는 빼야 된다. 그리고 오늘요,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검사장은, 신성식은 지난주에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검언 유착 의혹 관련 KBS 오보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이 됐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말 한동훈 검사장 KBS 관계 및 기자를 고소하면서 제보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그 사람이 바로 신성식이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징계의원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다.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안 했다. 범죄 혐의가 있으니 그 주체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그러니까 불특정인일 경우 고수 대상을 성명 불상자로 삼는데, KBS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신성식이라고 특정했다는 것은 신성식이 제보자라는 점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니, 확정보다도 확실히 맞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남부지검은 지난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 말이죠. 여기에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가 한동훈 검사장 공무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KBS 소속 A 기자를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 입에서 신성식이요, 이 소리가 나왔다는 얘기죠. 참 범죄 집단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한 지 넉 달 만에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된 것인데, 여기에 KBS A 기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서울 남부지검이 그 오보의 결정적인 원인을 한 제보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KBS A 기자한테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신성식이다,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마 오늘도 수사를 했나 봐요. 조사를.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성식이가 그 KBS한테 그런 업무 문건을 줘가지고 그것을 방송했던 KBS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근데 A 기자가 양심선언을 하는 거네요. 어쨌든 수사기관 관계자는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에 대해 물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A 기자가 보관 중인 통화 녹음 파일도 제출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어영부영 덮으려고 하는 그런 수사 같아요. 그런데 A 기자를 조사한 남부지검 수사팀은 사건 전반을 조사하면서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 이것을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피해 갔는데요. 제보자가 신성식이라는 것은 KBS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보통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 신성식이가 제보자다, 이렇게
오늘 완벽하게 밝혀진 거예요. 어쨌든 뭐 그 KBS A 기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통상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힌 서울 남부지검, 그리고 모든 것을 안 밝혔는데 KBS 내부에서 신성식한테 받았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신문사에서. 그래서 오늘 신문에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와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 검사장을 피의자로 수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부지검 그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신 검사장 진행을 한다 라고 오늘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식이 피의자로 특정돼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윤 총장 징계의원이 징계의원을 참여한 것이 부적절한 건 사실이고, 이제 이것이 비판이 커질 거잖아요, 오늘 내내. 이러면 아마도 징계위원회에서 빠져야 되겠죠. 빠지면 누가 들어갈까요? 다음 대타는 임은정이라고 합니다. 그 임은정이가 거기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추미애 이 사람이 그렇게 없나? 검찰 내부에서는 일찍부터 신성식이 징계위원이 되는 게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진작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막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검사 분께서 이런 말을 해요. 평검사 이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검 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으니 어찌 보면 회피도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막차를 놓쳤다. 당일 의결에 기권을 하고 사직을 한다 하더라도 후배들의 반응은 그냥 심들어갈 듯이라고 써서 페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성식을 애둘러서 비판하는 평검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윤석열 총장 측이 법원에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가지고 징계 무효 소송을 낼 경우에, 그러면 신성식 징계의원 부적격이죠. 이거 논란이 돼가지고 소송에서 법무부 측이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가 있고 패할 수가 있다. 신성식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추미애. 그런데 이 신성식이 징계위원회에서 물러날 경우에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잖아요. 그러면 심의 자체가 다시 또 미뤄질 수가 있다. 또 심의가 또 미뤄져.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냈던 우리 윤석열 총장의 그 판결이 덧반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신성식이 심의 의결 정족수는 채워주되 윤 총장의 징계 의견에 기권하는 식으로 절차적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만들 것이다.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누구냐, 심재철 법무부 국장 1차 심의에서 꼼수를 부렸었잖아요. 윤 총장 측의 징계의원 기피 신청을 기각하기 위해서 의결 정족수 채운 후에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물러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성식이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나 저래나 참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추미애. 그리고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심재철 국장이나 신성식이나 모두 징계의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은 이미 추 장관이나 법무부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이들을 굳이 징계의원으로 지명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석연찮은 징계 절차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계속 추미애가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다들 노 했다는 거예요. 추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시작되는 징계의원이 구성해서 예비의원 검사 3명도 지명하지 않아서 위법 논란을 일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예비의원으로 타진받은 서울중앙지검 간부 검사들이 징계의원이 되느니 차라리 나는 사표를 쓰겠다.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간다. 나 사표 쓸 거야. 이렇게 버텼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렇게 지명을 하면 나는 그거 안 해요. 사표를 쓰겠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문정이를 예비의원에 넣겠어요? 그 이문정 4차원 검사 있잖아요. 그 이문정을 이문정 대검찰청 참 이 사람이 검찰정책연구관이야. 부장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의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문정을 또 예비의원으로 끌어들이고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 10일 날 왜 징계후 1차 기일 당시에 불출석한 최태영 변호사를 대신해서 임은정 연구관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윤 총장에 대해서 맨날 헛소리를 많이 했던 임은정, 뭐 쓴소리도 보다 더 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계속했죠. 비판하는 글, 페이스북 아주 도배질을 했어요. 누가? 임은정이가. 윤 총장 직무정지 징계 사태에서도 소신 발언을 해왔던 임은정 연구관이 이제 예비의원으로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대기시킨다. 그러니까 징계 후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날 국민일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예비의원이어서 본의원 대타로 꼭 넣을 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문정이 실제 징계의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 것인지는 그런 것은 아직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위원장이 당연히 결정하겠죠. 이것을. 근데 뭐 위원장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결정은 안 했다. 지금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 검사 징계법은 위원장이 지정한 본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의원이 직무에 대리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 징계 후에는 7명 중에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외부 의원인 최 변호사가 빠진 채 5명이 지난 10일 날 1차 기일을 열었었다. 이때 최 변호사가 이제 안 오니까 그 임은정 검사를 넣으려고 논의가 그날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 의원들은 의사 정족수인 과반 4명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임정은을 넣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신성식 또 심재철 둘이 빠져나가면 완전히 정족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임은정을 대타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1차 기일 중에 심재철 법무부 장관, 법무부 국장, 그리고 이 사람이 희피해가지고 4명이 되면서 추가 이탈이 있을 경우에 요때는 임은정이 들어와야 되니까 대기시키겠지. 근데 신성식이가 이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게 공정성 논란으로 나중에 자기들 피해가 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문정이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이들의 꼼수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일각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경우에 그 자리에 이문정이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면서 이해 충돌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검찰 내 자성과 친정권 기주의로 평판이 양분된 이문정이가 이번 징계후에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 안팎에서는 큰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문정이가 또 이렇게 이슈가 된대요. 이 4차원 검사님께서. 그리고 검사 징계법상 애초에 지정돼 있어야 할 예비의원 3인이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의혹도 검찰에서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는 검사 중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예비의원 3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3명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정이 부랴부랴 예비의원으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윤 총장 특별 변호인들이 이 예비의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청구를 했는데도 법무부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3명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거기에 이문정이 지난 10일 날 효설 미디어에 자기가 글을 올려요. 올려가지고 대검 이문정 연구관 발령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 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데 이문정이 글을 올린 게, 그런데 제게 감찰 말고 감찰 정책 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총장의 의사가 계속 전달이 됐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이문정이는 이것을 부당하게 여겨서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를 면담을 했고 이때 불공정한 감찰 우려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문정은 이때 검찰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다. 이렇게 SNS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가 징계의원의 예비 의원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볼게,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윤 총장과 이문정은 정말 아주 둘이, 아니 윤 총장이 뭐 이문정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가 그 정치검사 하면서 추미애 딸랑이라고 심하게 하고 있네요.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하고 검찰이 추미애 사람이 없다, 다 빠져나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죠. 내일이 15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그 이문정이 얘가 징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면 뭐 신성식이가 그 심재철한 그런 동선으로 그렇게 엮어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신성식이가 나오면 그게 나중에 법정 싸움에서 추미애가 불리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런데 뭐 이번에도 뭐 유승열 총장이 승하겠지요. 다 뒷단으로 해놓고 있으니까 뭐 아직도 하나 카드 남아있대잖아요, 유승열 총장이. 하여튼 기대를 걸어봅시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그 가요 토크 시간인가요? 그 시간 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들으셨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